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공화당 여러분, 날씨는 점점 더워지고 짜증나는 일만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씨가 청와대에 복귀해가지고 그 부하들이 다시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면서 딴지를 걸고 또 혈압을 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공화당은 나라를 구하기 위한 그 어려운 가시밭길 꿋꿋하게 오늘도 나라 정상화에 희망을 안고 결의를 다지면서 꿋꿋하게 가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우리 애국정책전략연구원에서 규정안부를 초대했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자율보 주필이신 강량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강량 의원님은 자그마치 우리 책을 지금 강량 칼럼집을 해서 대한민국 내전 중이라는 시리즈를 1권 작년에 쓰셨고 올해 2권을 쓰셨는데 몇 달 전에 1권 대한민국 내전 중이라는 이 책을 무려 100권을 우리 공화당에 기증을 해 주셨고 저는 여러 도당 시당 쪽에 책을 붙여셔 가지고 열심히 우리 공화당 여러분들이 읽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당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이 좀 교보문고에서 좀 사주시고 또 오늘 강연도 열심히 좀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굉장히 그 필력이 좋으신 분이고 또 대학 교수 박사 따시고 주필 공직자로 해서 방면에 능력이 뛰어나신 분입니다. 소개해 준다면 61년 부산에서 출생하셨고 경희대학교 정외과 학사 동대학원 정치학 석사를 하시고 영국으로 건너가셔서 뉴캐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받으신 그 영국통입니다. 영국통. 95년도에 공보처와 문화관광부에서 외신 분석 담당 전문위원으로 계셨고 한국해양연구원에서 선임연구원과 국가안보전략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 뉴캐슬 대학 개원연구원으로 또 1년 재직하셨고 학위는 94년도에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위 논문을 또 위해서 동경 개요대학, 와세드 대학에서 1년간 현지를 조사를 하셨는데 영국 통이자 일본 통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학회 활동도 활발히 하셔서 한국 정치사회 쟁점연구회 회장도 하시고 한국 세계 지역 학회 부회장, 대한정치학회 부회장, 21세기 정치학회 부회장 등을 역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의 많은 곳에 겸임교수, 시간 강사를 강의를 하셨고 논문이 무려 30여 편, 30학술 논문이 있고 저서를 소개합니다. 현대 한국과 일본의 외교정책, 한국의 권력구조 논쟁, 국제갈등의 이해, 이런 논문이 있고 지금 그 자율보에서 칼럼집을 무려 2년 반 동안에 143편의 칼럼집을 쓰십니다. 제가 이 칼럼집을 좀 몇 칼럼을 봤는데 이 서양의 그 문학과 정치, 서양 철학과 정치 사상 이렇게 아주 그 넘나드는 그 경계를 서양 문화사 굉장히 광범위한데 도스토옙스키라든가 무슨 뭐 대단히 많은 문학 쪽도 정착을 하셨고 하여튼 그 필력이라든가 시대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은 뭐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인물이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자 우리 네, 아이고, 우리 말씀 교수님 주시죠. 소개를 잘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저는 그 부산에 계시는 우리 현공모, 우리 공화당 당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라고 꼭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교수님 그 말씀처럼 저는 이제 사실 여러분들 세금 받아서 2000년에 퇴직을 했는데, 어, 그냥 막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늘 미안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1989년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6년, 캠브리지에서 3년, 뉴캐슬에서 3년, 그 사이에 이제 동경에서 또 1년 살고 이렇게 해외 경험을 좀 쌓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다가 정말 이 사람들도 스스로 얘기를 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이런 엉터리 같은 정권을 만나서 그리고 이제 그 엄동설한 추운 겨울날 우리 태극기 부대들이 나서서 광화문에서
이 독재, 그 행정 독재를 인삼는 체제 전복을 인삼는 이 문정권에 대해서 저항하시는 걸 보고 연구실에 앉아서 정말 눈물 지은 날들이 많았습니다. 아니, 죄송하고 미안해서. 지금 이분들이 지금 엉터리 자기인데 네. 그 어느 나라하고 비슷합니까? 제가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한국형입니까? 아니면 러시아형이에요? 어찌됩니까? 아니요, 이 굉장히 뭐 복합성입니다. 가장 가깝다고 보면은 그 마오쩌둥 중국식이죠. 하고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겹치는 부분이 많고 예. 사실 이들 그 소위 지도자급에 있는 그 이념가들이 예. 마오 이념을 굉장히 많이 아, 지금 그래요? 수용을 마오 하고 이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식 막스 레니니즘이 아니고 예. 뭐 희한한 아무튼 아주 독창적인 지 맘대로 그 이론을 갖고 있고 플러스 마오이즘 플러스 주체 사상을 또 숭배하지 않습니까? NL파죠. 예, 그러니까 예. 내셔널 리버레이션이라고 80년대 운동권 중에 주체 사상, 그 김일성의 예. 주체 사상을 신봉했던 사람들이 지금 청와대에 다 포지셔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구시대적이고 굉장히 그 야만적인 예. 그리고 아예 그 어떻게 보면은 막스 레니니즘을 공부하신 분들이 좌파로서 상당히 나이스하고 그 다음에 뭐 나름대로의 자기 이론과 그 주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내로남불, 자화자찬, 아시타비 그리고 그 부족적인 아주 전근대적인 야만스러운 저끼리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내로남불 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 꼴깍 어떤 뭐 예. 깡패 조직 같은 양아치 조직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진 예. 이제 소위 얼치기 위정자들이라고 이제 파악이 되네요. 그 지금 이 대한민국 붕괴가 지금 초읽기 들어갔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네. 그 지금 말하자면 뭐 저는 이 다단계 공산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연설 중에서도. 네. 그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로 쭉 갔으면은 네. 뭐 김대중, 노무현, 뭐 문재인 이렇게 1, 2, 3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뭐 4번 타자, 저는 이제 4번 타자가 있다 그러는데 지금 붕괴 어느 정도로 보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게? 붕괴 그 속도가. 이제 제 책을 처음에 이제 낼 예. 때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예. 당하시는 거 일본 보고 예. 일본에서는 일본이죠. 예.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그 어떤 진지나 소위 성역화, 그 다음에 이제 소위 동원력 이런 걸 보고 사실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정말 악마다. 그러니까 세르게이 네찬예프라는 그 이제 소위 그 부시킨 무정부주의자조차도 혀를 덜덜 차는 악마 같은 그 혁명주의 그 매뉴얼을 만든 그 진성 악마라, 진성 악마. 예, 진성 사기꾼이 예, 있었는데 예. 그걸 대상으로 이제 도스옙스키가 악령이라는 예. 사회주의 악령이라는 소설을 써서 아주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정도의 악마가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섹스피어의 그 이제 그 맥베드, 예. 그다음에 이제 특히 이제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다 가족을 다 죽여버리는 레이디 맥베드. 예. 뭐 누구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런 유형과 그다음에 이제 그 도스옙스키의 악령, 그다음에 이제 그 이문열 소설가의 소위 이탈리아 공국에서 구테타가 나서 여왕이 도망간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 이거를 이제 풍자화해서 이들은 악령이다 했는데 한 4년 지나고 이게 지켜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어떤 무시무시한 마스크를 쓴 밤에도 나타나서 마스크를 쓰고 이상한 그 마력을 풍기는 그런 무시무시한 악마가 아니고 이 얼치기 악마다. 아, 얼치기도 급이 있네요. 악령이도. 그렇죠. A, B, C 악령이도. 급이 있네요. 그렇죠. A급을 그렇죠. 했는데 이제 자기는 C급으로. 완전히 뭐 C급도 안 되고 얼치기 그 악령이네요. 뭐 그 낙제점을 받은 F급 악령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네들이 모델을 해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뭐 소련의 노멘클라투라처럼 자신들의 권력과 부를 세습시켜서 어떻게 하든지 자기 배를 채우려는 그러다 보니까는 부족주의적인 마치 그 건달 깡패 양아치 조직처럼 자신들의 말과 행동과 이론은 다 옳고 나머지는 다 제거하거나 없애버려야 하는 그것을 이제 인민민주주의에 접목시켜 가지고 인민이라는 이름 하에서 인민의 적들을 만들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에 있는 우리 같은 소위 국민, 시민, 인간 이런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써왔죠. 한번 용어를 한번 더 볼까요? 이 사람들은 한번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대국민 담화나 뭐 기자회견이나 내용에서 보면
항상 사람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국민이 아니고 사람이네요. 예. 국민이 그러니까 아니고. 이제 좀 더 나가면 이제 민중, 민중, 인민. 인민, 그 다음에 민족 이렇게 예. 갑니다. 예. 근데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에센스가 되는 시민, 국민. 예. 인간이란 말은 잘 안 씁니다. 거의 안 씁니다. 근데 예. 이제 사실 요걸 풀어보면 그 굉장히 많은 내막이 있는데 이제 사람이란 말을 영어로 하면 man입니다. man. 네. 그다음에 인간이란 것을 이제 영어로 하면 human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man은 보면은 상당히 종교적 가치와 많이 맞닥뜨려 있습니다. 이제 man이라는 게 이제 사람은 삶, 생명 이런 거와 이제 연관이 돼서 이제 이런저런 그 동서양의 종교적인 어떤 모습과 많이 일치됩니다. 근데 이제 휴먼이라는 것도 종교적인데 휴먼은 휴무스라는 라틴 말에서 어원에서 하는데 휴무스가 뭐냐면 흙입니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사람, 온전치 않은 사람. 우리하고 사람에 대한 개념이 다른 그렇죠, 컨셉이다. 그렇죠. 그래서 예, 오늘 우리 주제가 대한민국 자살 유도자의 블랙 코미디. 지금 어디까지 왔나? 여기 이제 제목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네.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요 자살 유도자가 이거 현 정권주의자 자살하면 대한민국 자살을 유도한 유도. 세력인데, 네. 이 사람들이 무슨 대한민국에 온갖 호의호식 해가지고 모든 걸 다 차지한 사람들인데, 무슨 대한민국에 원한이 있어서 대한민국을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자살을 유도하는 게,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왜 그러니까 미친 이제 사람입니까? 이게 왜? 이제 지금 제가 심리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십니까? 말씀드린 사람과 인간의 차이를 이제 아시면은 이해가 되는 부분인데 예. 이 사람들은 보통 보면은 며칠 전에 그 뭐 대국민 담화를 문재인 했죠. 대통령이 예, 예. 했는데 그 청와대 비서를 하는 그 탁현민이라는 자가 탁현민이, 나와서 아주 그 유식한 사자성어를 썼습니다. 관해 난수라는 그 맹자의 사자성어를 썼는데 뭐 그 친구 그렇게 유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관해 난수는 뭐냐면 그의 스승이었던 성공회대학 스승이었던 신영복 선생이 예. 이제 자주 썼던 액자화되어 있는 신영복체 하나입니다. 그러니까는 청와대에 가면은 춘풍추상이라는 액자 신영복체가 또 그 영빈관에 딱 걸려 있고 그 다음에 신영복체라 해가지고 사람 사는 세상. 통일당 사건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나중에 이제 그렇죠. 그 서해아 쓰고 소주 처음처럼 그 그렇죠. 사람이죠. 그 그렇죠. 빛의 제자. 사람 중심의 예, 세상. 예. 그리고 이제 또 재미난 거는 관의 난수라는 사자성어를 풀이해가지고 예, 신영복 씨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관의 난수는 뭐냐면 예. 소위 바다를 본 사람은 예. 갯가에서 강물을 본 사람과 견줄 수 없다. 문재인 씨가 태평양 건너 바다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 이야기네. 예. 그렇죠. 이제 문재인 그 예. 문비어 첨가를 아, 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태평양 그리고 건너왔으니까. 이제 뭐 공자께서 동산에 올랐으니 예. 노나라가 자금을 보았고 문재인 씨도 공자 비교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공자께서 태산에 올랐으니 예. 천하가 자금을 알았다. 예. 그리고 해와 달과 같은 인격을 가진 사람은 예. 그 어느 곳에서 다 그 빛을 비추니라는 게 그러니까 달빛 아닙니까? 예. 문. 예. 그래서 이제 막 문비어죠. 근데 그래서 이제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가 거의 그 남쪽의 사람으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금 취급하는 게 아닌가.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 그 신영복 선생이라는 사람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여러 번 자기가 스스로 얘기한 멘토죠. 적이 있고 예. 멘토. 그다음에 예. 이제 이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1968년 통역당 사건으로 주범으로 모여서 김딜락 씨는 예. 사형당하고 예. 자기는 무기징역 받아가지고 예. 그래서 좀 전향서를 뭐 가짜인지 진짜인지 전향서를 예. 써가지고 1988년에 이제 가석방 돼서 그래,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내신 국가가 우리하고 좀 다른 국가의 그게 이미지가 다르네요. 그래서 이제 이건 뭐 저의 추측인데 그래서 이제 그 황장엽 씨가 여기 오셔가지고 저 이제 그 어록에 남긴 말 중에 하나가 소위 인민민주주의가 이제 People's Democracy입니다. 예. 그 DPRK가 이제 조선민주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예. 그 인민민주주의를 예. 사람 중심의 세상으로 번역을 했더니 예. 김일성이 그렇게 좋아하더랍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맞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게 man인데 예. 그 신의 아들도 되고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에서도 많이 나오고 예.
그 기타 이제 이런저런 샤머니즘에도 많이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우리 당군 신화를 보면 이제 하늘에서 환웅이 내려와서 땅에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뭐 이런 짐승들만 있었는데 이제 곰을 선택을 해가지고 여인으로 만들어서 낳은 사람이 당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당군의 혈통이 바로 백두혈통, 김씨혈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라는 것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은 북쪽에 백두혈통이고 남쪽에 뭐 이렇게 되나 하는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끼리 우리는 하나다. 5천년 한민족의 역사 이게 다 신하고 가짜고 거짓말인데 그 이제 뭐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그 민족주의자였던 신초 그때는 이제 그 일제하에 있었기 때문에 저항 민족주의를 해야 되는 뭐 당위성은 있었습니다만은 그게 와전돼 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제 소위 사람은 바로 북쪽에 그 백두혈통을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그 사람을 이제 존경하고 따르는 남쪽의 사람이 정치, 외교, 안보, 그다음에 사회, 문화, 시민사회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지난 4년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지금 뭐 탈원전, 저는 이제 탈원전이 뭐 그 에너지 문제가 아니고 남북 간의 유사시에 지금 미군이 27,000명이 와 있는데 그 병력을 가동하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상대해 줄 수 있는 그 재원이 원자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네. 지금 저 거기 이야기죠. 그래서 아까 이제 자유민주주의 그 체제 유토피아 네네. 하는 것이 그럼 북조선하고 뭐가 같이 가자 이런 의도가 있다고 봐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나라, 북조선하고 이렇게 비슷한 이제, 나라로 만들자. 그러면 이 체제는 좀 뭉개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죠. 뭐 한 번도 이 사람들이 이렇다 할 설명을 안 하고 정확히 말 안 하고 있잖아요. 항상 아리송하게 이랬다 저랬다 하니까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추측에 굉장히 그 근거가 굉장히 막 환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제 뭐 이제 좀 얘기가 좀 많이 뛰어버렸는데 뭐 한 번씩 갈 때마다 막 생명 공동체니 운명 공동체니 이러면서 이제 우리는 뭐 우리 민족끼리 우리끼리 그냥 북쪽에 가서도 뭐 남쪽의 대통령이라 하고 그다음에 뭐 김원봉이라는 자를 김일성 밑에서 장관하는 자를 뭐 민족의 아주 뭐 독립운동 영웅이라고 칭하고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아니고 우리나라라고 하고 상해 임시정부가 뭐 건국을 해가지고 지금 2019년에 건국 100주년이라고 그러고 그렇다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남쪽과 북쪽이 아직 같이 가자는 거예요. 독립된 독립국가가 아니고 같이 그냥 임시정부로 존재하니까 같이 가는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체제나 이런 어떤 경제적 사정을 다 무시하고 민족이라는 하나 단지 피를 나눈 민족이라는 그 관점 하나로 소위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아주 유토피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 북조선하고 같이 뭐 연방적인 같이 가려면은 남쪽에서 걸거치는 장애물은 그걸 제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서서히 하나씩 제거해 나가면서 가장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간단치 않은 게 지난 이제 민주화 3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이제 3명의 그 서구적 이제 이론가들의 그 메시지를 따서 그 사람 이제 3명이 진지를 구축했는데 이제 그 3명을 저는 이제 그 사회 전체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엘리트들이 존재하고 그 구성원들이 이제 소위 자유주의 국가를 이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교육, 관료 그다음에 뭐 이런저런 뭐 농촌도 마찬가지고 노동 각계각층의 이제 세 사람 대표적인 사상가 누구라고 보시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사회적인 진지를 구축하는데 이론을 제공한 사람이 이제 이탈리아 공산당을 창시한 안토니오 그람시고 또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큰 문제가 나면 그거를 규범화 시켜가지고 성역화를 만듭니다. 이 성역화 과정이 성역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을 만들어 특별법을 해가지고 여기 성역 저기 성역 그렇죠. 그다음에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성역을 만들게 되면 논쟁이 학문 연구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성역을 벌금 먹는 거 알죠? 3천만 원, 5천만 원, 7천만 원 해가지고 때리는 거.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칼 마나임이 얘기한 유토피아와
그 이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건데 좌파들은 성역화를 만드는데 사회적인 큰 문제를 그걸 두루두루하게 크게 더 만들어서 그걸 일종의 이제 소셜 놈, 사회 규범으로 만들고 뿌리를 박아버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걸 성역화를 시키면 홀리 프레이스가 되면 그걸 건드리는 사람은 반사회적인 인물이 되는 겁니다. 완전히 입 다물게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데 그 성역화 과정을 차곡차곡 지금 완성시켜 왔어요. 그럼 세 번째 탁자는 누구죠? 세 번째가 이제 칼 슈미트인데 칼 슈미트. 칼 슈미트는 그렇죠. 히틀러의 소위 그 체제 이론을 정당화시킨 그런 어떤 그 뭐 권력 독일 권력 법이론 더 폴리티컬 정치적이라는 것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 개인의 행복 쪽 이런 거 없다. 정치는 원래 집단과 집단의 투쟁이고 그러다 보니까 정치라는 것은 진영 논리로 갈 수밖에 없다. 적과 악원이다. 그리고 적과 악원을 구분해서 그 다음에 주권이라는 이유로 모든 국민들에게 주권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얘기할 수 있듯이 그 주권의 이름으로 모든 국민들은 통일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권력을 먼저 장악해야 된다 하는 이론을 폈거든요. 그 칼 슈미트 이론대로 바로 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제일 희망했던 게 뭐냐면 일단은 권력을 잡는 거였어요. 수단 방법 안 가르쳐. 그렇죠. 권력을 잡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24개 부처에 전부 적폐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소위 행정 조직을 다 장악을 했어요. 특히 이제 행정 조직 24개 부처에는 이런저런 뭐 위원회 완장 차고 있잖아요. 적폐위 정상위원장. 이제 가장 그 위험한 요소는 뭐냐면 대통령, 그러니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결사 보호해야 되는 권력 구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소위 이제 국방부, 그 다음에 이제 국정원, 검찰, 경찰, 법원, 뭐 사법부, 뭐 이런 게 이제 그 권력 구조라고 하는 거죠. 그것부터 핵심적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딱 장악을 해가지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입법 행정이 장악당해가지고 독재를 할 경우에 마지막 자유민주주의에서 그걸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사법부거든요. 근데 지금 사법부를 놓고 지금 이제 윤석열도 튀어나오고 이제 이런 검찰이 쳐가지고 잭소리 못 하잖아요. 이제 잭소리 못 해야지. 근데 이게 완전히 이제 검수완박이 되고 지금 김호수가 들어가가지고 일하는데 지금 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제 뭐가 좀 달라지나 싶은데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차곡차곡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지금 진행을 좀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 영국 유학 갔다 오셔가지고 영국에 인상이 많은데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이제 이탈리아 공산주의자들 이 그람시라든가 마나하임이라든가 슈미트 이런 사람들의 이론을 도용을 해가지고 한국에 이제 해서 히트를 쳐버리는 대박을 터뜨렸는데 자 그럼 의문은 영국에서 경험을 유학을 하셨으면 영국은 그래도 시민사회가 건강하잖아요. 그 문재인 같은 이런 괴물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이라는 그게 시민 아닙니까? 시민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이 국가하고 시민과 이런 정상적인 건강한 관계. 그런데 우리나라는 촛불이고 으쌰으쌰 해가지고 뭐 대단한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니까 물이 들더라는 이야기인데 그 경험 어떻게 차이가 어떻게 보시는 게 핵심적인 게? 그러니까 그건 안 돼요 그런 게. 이거는 되고. 이제 좀 이것도 긴 얘기인데 이제 사실 그 우리 건국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분은 지금 아마 저보다도 제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보다 더 우등한 더 많은 내용을 체화하시고 아시고 계셨을 건데 해방정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아는 조선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승만 대통령이 강제 뭐 도입한 거랑 마찬가지죠. 모르는데 도입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 민주, 평등, 인권 이런 것들이 전부 서양에서 들어온 컨셉입니다. 개념이거든요. 그 개념들을 이제 명치유신의 철학가들이 후쿠자와 유기치를 비롯한 가토 히로유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것을 다 한자어로 조화로 만들어서 컨셉이 정의가 됐는데 서양 이 문화가 정리한다면 일본을 거쳐서 한번 좀 걸르고 왔네요. 바로 온 게 아니고. 근데 이제 번역 같은 것도 그렇잖아요. 피플 내셔널리즘 같은 것도 한번 일본 학문에서 채를 걸러가지고 일본식으로 해서 돌았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바로 번역된 게 아니고. 그것도 이제 그런 점이 있죠. 처음에 근대화할 때. 이게 참 어렵고 긴 얘기인데 사실 서양도 소위 영불하고 독일하고 또 철학 체계가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질문을 하셨으니까 조금 학문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 계몽주의 철학의 기조는 소위 프란시스 베이컨하고 이제 프랑스의 이제 소위 그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그 데카르트하고 예. 그 아는 것이 힘이다 하는 예. 거기서부터 해서 이제 영국은 토마스 호브스, 존 로크 뭐 쭉 이렇게 이제 계몽주의 철학이 나가고 프랑스는 이제 그 뭐 파스칼 뭐 그다음에 몽테스키에 그다음에 알렉시스 토크빌리가 쭉 나옵니다. 근데 그 전통이 그래서 소위 그 저 계몽주의 철학의 전통이 양대 산맥인데 그만큼 이제 복싱 하면은 복싱 선수가 많으면 세계 챔피언이 나오듯이 철학자들의 저변도 넓고 강하면 그 철학이 이제 강해지고 세계적인 어떤 윤리를 아니, 그러니까. 하는데 영국, 프랑스도 철학자가 있지만 네네. 우리나라도 물론 일제를 하지만은 조선시대도 그 철학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공자명자 뭐 이런 다른 거 있지만은 우리나라는 위대한 철학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 그런 것이 일본도 이제 유학을 네. 베이스로 하고 이제 중국 문화권이었기 때문에 네. 다른데 이제 일본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하고 철학자 문도가 달라요. 이제 제가 이제 그 시민을 말씀 네, 영국 편은 영국 가가지고 한번 이제 좀. 제가 이제 89년에 이제 그 캠브리지로 유학을 갔는데 이제 제일 먼저 놀란 것이 뭐냐면은 저도 이제 양평에 용문사에 가면 천년묵은 그 은행나무 큰 게 있는데 네. 그게 막 억수로 커서 이제 관광 자원이 되고 하는데 캠브리지에 갔더니 거기가 이제 800년이 넘는 학교거든요. 800년 대학이. 네. 마이 갓. 그러니까 이제 나무들이 말이에요. 용문사의 은행 같은 나무들이 네. 그냥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문재인 씨가 네네. 강원도 뭐니 해가지고 태양광이다 뭐다 해가지고 네네. 30년, 50년 나무를 다 베가지고 네. 그 나무가 행방불명이랍니다. 음. 기나긴 이야기죠. 야, 참 아무튼 뭐 아니, 이거 그런 아무튼 이야기 완전히 사이드 빠지는데.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벌금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참. 그 사람들의 상징과 인식과 네. 코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네. 그 사람들의 머릿속을 정신 세계를 이해를 하려면 예. 특별한 사전이 필요할 만큼 예. 완전히 상식과 양식이 파괴된 이상한 사람들의 지금 아니, 논리가 그 대한민국은 그런 사람 이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상한 사람들은 자유주의, 자유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양성이 존중이 되니까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한 2, 3%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제도권에 진출을 못하고 하나는 하나를 고쳐야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사는데 예. 우리의 문제는 예. 그런 이상한 사람들이 왜 정권을 통합니까? 왜 통하느냐 이야기예요. 아까 말씀드린 시민사, 영국 시민사회하고 예. 대한민국에는 이런 깽판 지겨도 오 해가 완장차 가면 찍고 인원으로 카드라 근데- 그거 차이가 근데 뭡니까? 왜? 그 사람들이 아까 세 명의 철학자를 얘기를 했는데 예. 지난 민주화 30년 과정에서 예. 차근차근 준비를 했어요. 착착착 예, 예, 원세 예. 원, 투, 쓰리 이- 착착착. 이 사람들은 아. 제도권에서의 이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서의 자유 대한민국이 강구하고 있는 이런 예. 모든 정치, 외교, 사회문화 이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예. 사회 공작과 정치 공작으로 예. 그거 하나만으로 그래 속임수네요. 손자병법이 일종의 이제 마스크 끼고 속이는 거네요. 사기와 기만과 속이지. 위선과 거짓말로 예. 그걸 언론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사기를 그렇죠. 피해야 되면. 그렇게 해가지고 이 대어를 잡은 거예요. 아, 착착착 해가지고 예, 예. 근데 언론 통해서 그러니까 사기를 이제 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보면 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뭐 행동대원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A4 용지 읽고 있잖아요. 행동영혼이라 네. 아니면 자기가 A4 용지 뭐 때문에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사람 이제 대통령으로서 뭐 국민담화 그다음에 뭐 기자회견 이런 걸 다 하는데 A4 용지 읽고 있잖아요. L4 용지를 있는데 제가 이제 다는 큰데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얘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얘기하는 아니 게 어느 용어 그죠? 예. 자기도 제일- 이해 못하는 그렇죠. 거. 제일 네. 먼저 예. 얘기 들은 게 이제 소위 뭐 입만 열면 사람 사는 세상, 사람 중심의 세상인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이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것도 자기도 모를 거고 두 번째는 뭐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다 하면서 주권자 민주주의, 좀비 민주주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상한 이제 뭐 경제 민주화를 얘기하면서 뭐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 그 다음에 뭐 말장난이죠. 말장난. 경성 권력 아니 그게 뭐, 말장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장난이죠. 이게요 자기도 이 못하는 말장난. 말장난인데 누가 써준 거죠. 말장난은 아니고 네. 이게 이제 정치 사상으로 보면 특히 좌파의 이념에 보면 레닌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누가 써준 거래요. 블라디미르 레닌. 그러니까 이제 언더에서 누가 써준 거래요. 저는 이제 확실하게 이제 딱 그 인지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친구들이
그 좌파 계열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 뱅가드가 있고 그 밑에 이런 가드 있네요. A4 용지 써주는 사람들이 있죠. 섀도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섀도우. 아주 이따 봐야 탁월한 돼요. 근데 이제 네. 그럼 이제 이건 뭐 또 너무 말이 튀는데 예. 지금 이제 저쪽에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이광재가 이광재. 나왔는데 예. 이 친구 간단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그 친구들 연세대랑 나고 손가락 잘랐다는 친구. 제가 자명했다가 다시 기어 나왔네요. 그렇죠. 이제 자명했다가. 뭐 임종석은 완전히 뭐 깡통이고 아니 근데 임종석이는 왜 안 나옵니까?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오. 지가 이제 완전히 뭐 거의 에이전시 노릇을 아니 근데 하고 북한에서 좋아하잖아 임종석이를. 그러니까 예? 완전히 뭐 지금 북한에서 뭐 제일 좋아하는데 임종석이를. 에이전시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뭐 무슨 뭐 이런저런 뭐 음련하고 오. 자매 결혼을 맺어가지고 예. 북한을 뭐 어떻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 거의 뭐 아니, 스파이와 같은 아니 짓을 그러니까 하고 지금 있다는 저 근데 이제 영국 그런 건 안 되고 예. 이제 그러니까 이광재는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그렇지. 있습니다. 이 그건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예, 그건 이제 영국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영국 가서 얘기죠.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느끼잖아. 가장 큰 노래인 건 뭐냐면 그 캠브리지 대학은 이제 31개 칼리지가 있고 800년 됐어요. 네, 이야. 800년이 됐죠. 참. 그리고 이제 그 중에 이제 다 거기가 이제 청교도의 본산이기 때문에 종교적이니까. 종교적 대학 교육에서 기독교, 기독교. 예. 그러니까 이제 전통. 예. 또. 그 다윈 칼리지를 빼놓고는 예. 다윈은 적자생존 예. 그 진화론이잖아요. 예. 근데 거기는 교회가 없어요. 아, 그건 나머지는 교육 다 없고. 교회가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니까 신앙 그게 있다. 예, 예. 그래서 교육의 신앙. 그 이제 예. 채플을 교회를 갔는데 딱 들어가니까는 첫 번째 방이 대리석으로 다 되어 있는데 예. 1차 대전과 2차 대전에 자기 그 칼리지 동기로서 그 참전해가지고 사망한 사람들의 쫙 이름이 나와 있는데요. 뭐 거의 뭐 다 장교로 갔거나 예.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중년 대령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팔로우 미 하면서 인류대학 출신들이. 그렇죠. 가가지고 막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2차 대전 때 뭐 이런 뭐 아시다시피 뭐 소위 이튼 스쿨 같은 경우는 뭐 1938년 졸업생, 39년 졸업생 전멸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국가의 위기에 제일 먼저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는 거예요. 예. 아니, 제가 그 기억에 6.25 때 하버드 대학 출신들도 많이 왔다는 말 들었거든요. 예. 그 이야기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영국 미국도- 앵글로 잭슨 얘기. 그렇죠. 그게 예. 이제 미국에 넘어가서 예. 이제 그 미국의 메이플라워를 타고 간 예. 청교도인의 대부분이 캠브리지 대학생이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하바드가 예. 자기 재산을 다 틀어서 예. 매사추세츠 캠브리지에 예. 하바드 대학을 아니, 세웠죠. 그렇게 그거하고 됐는데 그러니까 예, 지금 예. 뭐냐면 이게 지금 개인이 네. 국가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개인과의 국가의 관계가 건전한 거 아니에요, 그죠? 네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 헌법도 마찬가지지만 헌법에 남자들 뭐 군대 간다, 군대 병력 의무다, 세금 낸다 하는데 제가 어떤 느낌이 여자가 국가에 의무 그게 없더라고요. 당연한 것이 결혼하고 애 낳는다고 우리 당연히 생각하는데 네네. 우리나라는 남자들이 꼭 뭐 의무가 있죠. 근데 여자들이 국가에 대한 의무가 저는 그래서 성문법적으로 이제- 빠져있더라고. 관습법을 했지. 그 이제 듣고 싶은 이제 의견을 저는 이제 그 모든 것을 그 원칙과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발전 과정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예.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은 이제 여쭤보십니까? 나타난 바의 현상을 자꾸 얘기하시면 아, 국문법이 이제 심각합니다. 이게 이제 이 문제가 굉장히 그저 여자 남자 이거 지금 한문적인 성상이 되고 있어요, 일단은 지금. 근데 일단은 이제 바람직한 이제 예. 근대 국가가 우리가 얘기하는 예. 문명의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권력을 사유화했던 왕이 없어지고 예. 권력의 주체로서 주권자로서의 국민이 예. 이제 국가를 운영하는 그 세계, 근대 국가를 이제 문명의 세계라 보고 그런 어떤 국민이 주인이 되지 못한 공화국이 아닌 그런 나라를 야만의 세계라고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예. 그런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국가를 네이션 빌딩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 두 번째가 국민 빌딩, 피플 빌딩이 중요합니다. 예. 그게 이제 how to make a citizen, 시민을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얘기인데 시민들이죠, 시민들, 예, 시민.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분명히 그 두 가지를 알았는데 예. 그래서 건국은 네이션 빌딩은 멋있게 잘 하셨는데 시민교육. 피플 빌딩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네.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 대통령이 그 보통 비밀 평등 네네. 직접 선거 네네. 서구의 최상위의 그 선거법을 주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랬는데 제도는 줬는데 예, 예. 이 국민적이 그걸 못 따라갔죠. 이게 이제 뭐 국민이 그러니까 이제 인식이 안 돼가지고 예. 너무너무 좋은 그 너무 옥구스를 좋은 그룹 죽었어요. 비단 옷을 뭐 죄송스럽습니다만은 예? 뭐 약간 그게 맞춰줘야 되는데. 개돼지 같은 사람들한테 그냥 진주 목걸이를 준 그렇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버렸지 근데 않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이 시민의 탄생, 개인의 탄생이 쉽게 된 게 아니고 예. 한번 이제 프랑스 혁명을 봅시다.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나가지고 프랑스가 그 로베스피에르의 이제 인민 주권론, 예. 그다음에 시에르의 이제 국민 주권론 데려와서 로베스피에르가 인민 주권을 해서 인민의 적은 다 제거하는 국민국회를 만들어가지고 뭐 공포 정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그 프랑스가 제대로 그 제도를 막 혁명, 반혁명, 뭐 앙샹 레짐 이거 왔다 갔다 3번을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나폴레옹 3세가 이제 버블 전쟁에 치고 이제 공화국이 다시 들어왔는데 거기까지 8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1789년 프랑스 혁명 이후에 제3공화국이 들어올 때까지 80년 동안 프랑스는 지지고 뻗고 오만 피와 상처를 다 우리는 그런 보면서 경험이 없지 않습니까? 없죠. 우리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도 또 문제가 많고 뭐 그냥 수상이 뭐 6개월 뭐 3개월 만에 바뀌고 뭐 찢고 뽑고 1차전 2차전 하다가 드골 대통령 들어와서 제5공화국에 와서야 프랑스가 이제 완전히 안정이 150년이요. 됐거든요. 150년. 150년.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면 이제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식견으로 우리 재헌헌법은 아주 훌륭한 헌법이에요. 근데 바로 여성 참정권을 하나 예를 들어 여성 참정권 그게 네. 또 기똥찬 건데. 그런 장을 줬는데 아니 수업에서 그런 그 없어. 당시에 1948년 없잖아. 여성 없어요. 참정권 그래 20살 때 준 거를 그러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국가 운영을 위탁하는 관리자를 뽑는 선거가 예.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자유민주주의를 피와 땀과 경험으로 체의한 국가들은 너무너무 고뇌스럽고 신중한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드골 대통령 때 와서 1956년에 여성한테 참정권을 줘. 제가 지금 여성 편화를 하는 게 아, 그 아니고 우리는 여성 편향이 그다음에 아닌 거 아니죠. 또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최고의 민주주의를 하고 있는 그 컨소시에이셔널 데모크라시 또 그 협의체 민주주의 이거는 막 예. 수기 민주주의 넘어가는 이건 뭐 진짜 예. 뗀뗀한 시민이 없으면은 예. 그런 민주주의 불가능합니다. 그 경상도만한 나라에 33개의 칸톤이 있어가지고 연방을 구성하면서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얼마나 잘 합니까? 그 스위스가 1971년에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줍니다. 그거 왠지 아십니까? 이것도 뭐 여성 평화 발언이 아닙니다. 아, 그거 아니죠. 근데 그 엄중한 관리자를 뽑는 그 중요한 선거에 여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감성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알아볼 거 다 알아보고 신중하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좀 이제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치우치게 되면 그게 올바른 선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성들한테 가가지고 남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해가 근데 여성들이 동의를 해서 그럼 그렇게 하자. 근데 이제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죠. 그래가지고 그 민주주의의 최첨단을 가는 스위스가 1971년에야 여성에게 참정권을 줬습니다. 그런 걸 고려를 한다면 지금 뭐 광장에 나와가지고 횃불 들고 촛불 들고 이거 얼마나 나이브한 정말 미개한 민주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인가. 그러니까 바로 이 사회주의자 전체주의자 아주 그 악령의 탈을 쓴 이념의 도구마에 빠져 있는 이 얼치기들한테 바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제 상황이 있는데 그런 것을 제가 이제 영국에 가서 본 게 뭐냐면 교육이었어요. 그 이제 하나는 소위 노블리스 오블리저였고, 그러니까 2차 대전 때 영국 귀족은 말입니다. 말 타고 자기 영지를 확인하지 않습니다. 기차 타고 가요. 얼마나 넓으면. 그걸 하면서 이제 뭐 소위 그 먹고 사는 먹거리에 대해서는 자유롭죠. 그러니까 뭐 비행기도 멀고 뭐 기차도 아니, 멀고 기적이 있는가 봐요. 예, 지금 많이 줄어 있습니다만 이제 그 이제 하다가 이제 전쟁이 나니까 이제 뭐 와이프하고 아, 그러니까 가족들이 영국 귀족이 버티는 게 네. 국가에 대한 자기 의무라든가 세금을 그만큼 많이 내니까 인정을 받았고 안 없어진 거는 이래 봐도 되죠. 귀족뿐만이 아니고 예, 이런 죄송합니다. 아까 그 덩케르케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예. 소위 그때 이제 잘못했으면 그 히틀러 나치군한테 예. 몰려가지고 그 노르망 일반 어부 선박들이 가서 구하더라고요. 일반 참 관계 없는데. 프랑스 북부에 예. 30만 명이 다 예, 예.
전멸할 뻔했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전쟁사 있을 때문에 알죠. 그렇죠. 이제 예. 그래갖고 이제 군함으로 실어 나르니까 예. 뭐 베를린에서 비행기가 와. 아, 일반 선박들이 그러니까. 오더라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배들이.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노르위치, 노르포크부터 해가지고 예. 저기 플리마우스까지 그 남쪽 해안에 예, 예, 있는 예. 시민들이 일반 선박들, 배를 어부들. 갖고 있는 분들이 다 나왔어요. 아, 그 다 총 출동했더라고요. 네, 총출동해가지고 야, 이거는 그거 참- 후퇴전이기도 하지만 예. 전사의 길이 남을 후퇴에 성공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30만 명 중에 겨우 이제 한 처음에 처칠은 거의 7, 80%가 전멸할 줄 알았어요. 근데 거의 다 가져갔죠. 거의 거의 다 가져갔죠. 거의 90% 이상 90% 살아서 이제 예, 왔는데 예. 자발적으로 그것도 노블리스 오블리지예요. 아, 일반 시민들. 일반 시민들. 국가에 대한 충성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소위 그 높이가 조금 있어서 그렇지 예. 국가에 대한 애국심 그다음에 자기의 어떤 자기 희생 예. 이거는 동일한 아니, 겁니다. 그거하고 그렇다서 우리나라 헌법에 지금 네. 우리나라 헌법이 걸레 쪼가리처럼 막 무슨 정권 바뀌면 헌법 전문 고치자고 네, 지금 네. 올바 전문까지 네. 고치자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인데 지금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이 일반 사람들이 애국심을 강조하는 헌법 조항 있습니까? 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어째 보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헌법이라는 것은 웃기는 게 지금. 이제 모든 정치라는 것은 갈등을 해소하는 영역이에요. 예. 얼마나 이제 개방돼 있는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그 이제 주권자로서의 개인이 예. 자기 의사를 표현하니까 얼마나 갈등들이 많겠습니까? 예. 분야마다. 예. 그 갈등을 다른 문제로 만들어주는 해결하는 그 장치가 정치인데 예. 지금 이 친구들은 특히 사회주의 전체주의자들은 정치를 도덕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로베스피에르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정치가 도덕이 되면 예. 다 단두대에서 모가지가 달아나는 거죠. 예. 많이 자르면 하루에 30 몇 명도 잘랐더구만요. 예. 그 피해 숙청이 일어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을 보면 그런 어떤 개인의 존재, 개인의 다양한 가치, 그 다음에 어떤 갈등의 양상들을 획일적으로 도덕화 시켜가지고 적폐라고 몰아가지고 법을 선택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제거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개인의 존재라는 것이 사라지고 예. 지금 이 사람들이 제가 보건데 마지막 남은 국가 내에서 가장 작은 사회 단체가 뭐냐 하면 그 가족입니다. 가족 아닙니까? 패밀리. 지금 이제 가족을 해체시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뭐지? 칼 마르크스의 홀리 패밀리라고 네네. 그 사람이 그걸 공산주의라면 가족 해체하면서 네. 러시아도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연관되네요. 뭐 멀리 안 그럼 가도 성의 해방. 그렇죠. 이제 조지 오웰의 쓴 동물농장을 보면 예. 뭐 우리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하지만 예. 더 평등한 몇몇 동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예. 그래서 이제 전체주의가 되면 전체가 막 똑같이 이제 구성하는 잘 사는 나라라고 거짓말을 하지만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하나가 전체를 위하고 전체가 하나를 위한 데는 꼭 수령이 나옵니다. 아, 수령. 독재자가. 예. 헤드. 예. 그렇지. 예.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한 그 사람이 나오는 거죠. 예. 신의 아들, 메시아적인 사람이 나오는. 그게 이제 마오쩌둥이고 스탈린이고 김일성. 레닌이고 김일성이고 예.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화혁명 때 보십시오. 얼마나 자식들이 예. 아버지, 엄마, 가족, 부모를 고발을 해가지고 차마 이제 지 부모를 찔러 죽이는 못하니까 크로스로 친구 부모 이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하는 그런 단계까지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래 전체주의 사회를 만들려면 개인과 가족이 해체되고 모든 근데 집단주의 큰 그렇죠. 집단은 또 하잖아요. 하나의- 뭐 으쌰으쌰 하듯이. 그렇죠. 하나의 큰 거. 큰 집단이 돼야 돼요. 하이 히틀러 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통치는 시진핑이 하고 모든 통치는 김일성이 있어. 김정은이 합니다. 근데 이제 요식행위로 보십시오. 예. 뭐 중국도 보면은 정경 뭐죠 저 정치 대회도 있고 인민 대회도 있고 예. 뭐 수천 명씩 모아가지고 뭐 동의합니까? 그러면 이제 카드를 예. 탁 내죠.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죠. 예. 탁 내죠. 마지막에 이제 수령이 이게 이제 전체주의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 이야기하다 보는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보면 누구 빠돌이 빤다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뭐 뭘 누굴 빨고 뭘 빨고 하는데 뭐 터도 빨고 뭐 윤도 빨고 뭐도 문도 빨고 한다는데 이 빠돌이가 여기 보니까 정상적인 그 현상은 그래서 이제 아니에요. 우리가 놓친 게 그 이제 소위 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명목적으로. 피플 빌딩이 돼야 되는데 예. 소위 이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라는 그 체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컨셉을 개념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뭐 결코 그런 아니 빠돌이들이 그거를 저 대학이라든가 중고등학교 가르치 교육 문제 아닙니까? 교육의 교육이 문제죠. 그러니까 이제 보십시오. 근데 이제 우리가 얼마나 황폐해졌냐면 예.
어떤 자유민주주의 사회든 어떤 다양한 열린 사회든 간에 예. 딱 한 두 군데는 기율이 필요합니다. 기율. 어디가 그 규율이 두 필요하면 군데가 규율이 어디 뭐냐면 빠따 때릴 때가 어딥니까? 그러니까 군대하고 학교 아닙니까? 교육입니다. 교육 학교 그죠? 학교 현장하고 네, 네. 최소한의 그렇죠. 본인 빠따는 그러니까- 엄격한 게 있어야 그러니까 되죠. 그냥 때린다는 건 아니고 네, 네. 딱 이렇게 너 핸드폰 하지 마! 할 그렇죠, 때 그렇죠. 예! 하는 게 아니라 대대로 앉아있어. 그러니까 이제 군과 교육이 무너지면 예. 세제가 별 의미가 없어져요. 망하는 거예요. 예. 아니 그래 저도 대학에서 31년 가르쳤지만 네. 대학 그 은퇴하기 한 10년 전부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네. 학생들이 3명이면 네. 한 명은 자요. 네. 네. 그럼 한 명은 핸드폰. 네. 네. 수업이 안 돼요. 네. 한 10년 전부터 그러네. 이 스마트폰 나올 때. 네. 그것도 경험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자거나 이걸 만지고 있다니까요. 수업이 안 된다니까요. 더 위험한 것은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학생들은 그래도 예. 자기 생각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그렇게 이제 편파적인 아니, 초중고 때, 초중고 때. 중고등학생들이 예, 이거 문제인데. 갖고 이거 어떡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지금 이제 너무 이제 이게 이제 기율이 깨져가지고 예. 학생한테 선생이 좀 맞고 중앙고등학교 여선생들. 그리고 예. 이제 뭐 이상한 뭐 성희롱 이상한 걸 당하고 뭐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한데 예. 그렇다 돼갖고 이제 선생이 하지 말라고 이제 기율을 세우면 예. 학부모 가지고 쌩 난리를 치고 난리치고 왜 내 이거니 귀여운 자식을 야단치느냐? 그 아노미 상태예요. 방관 상태로 돼 있고 뭐 군은 지금 뭐 군대 좀 이야기해 주세요. 군대도 뭐 훈련 안 하고 있죠? 뭐 중대장 뭐 이래 가지고 사고 치지 말라고 무조건 사고 치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뭐 덮고 그다음에 예. 이제 애들한테 아부하고 뭐 어허. 애로사항 이게 무슨 뭐 이거 뭐 반장 선거에 뭐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뭐 인기 지금 투표하는 건 뭐예요, 이게? 뭐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여실이 무슨 뭐 노크 어허. 기순도 있고 무슨 뭐 하도 뭐 그냥 완전히 뭐 시체 말로 당나라 군대가 돼 있는 아니 거예요. 그 코로나 사태 이후로 네. 들으니까 훈련도 안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면 선진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보면요 예. 첫째 엘리트 교육을 잘합니다. 에리트 교육. 예. 일반 예. 교육하고 또 차이가 예. 또 있네요. 왜냐하면 예. 물론 이제 그 우리 헌법에 대한민국의 거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돼 있지만 예. 이 나라 다스리는 게 에리트 아닙니까? 집에 그러니까 지도계죠. 이게 이제 근대 국가가 형성되면서 예. 이제 프린스턴 대학의 이제 어네스트 칸트로비치라는 교수가 예. 킹스 투 바디라는 책으로 혹시 교수님 뭐 읽어보셨나요? 알고 왔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예. 우리나라에서는 막 칸트로비치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학자인데 그게 뭐냐면 그 왕은 소위 생물학적 바이올로지컬 바디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소위 정치적 바디 예. 상징으로서의 바디를 갖고 예. 있는데 예. 근대 국가가 되면서 왕이 없어지면서 예. 왕이 왕 대체학적 앉았던 에리트네요. 그렇죠. 왕이 앉았던 자리에 에리트가 안 돼. 아니 예. 엘리트가 아니고 국민이 앉았는데 예. 그 국민은 수준이 4천만 5천만 국민이 아니, 그 한 앉을 수 자리에 없잖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상징인데 예. 자꾸 좌빨들은 예. 이 상징적 국민을 이용해 가지고 예. 너희들이 주인이다. 너희들이 판단을 하니까 너희들이 자유주의니까 하는 데까지 해봐라. 그러니까 너희 자유까지도 시험하는 자유를 한번 해봐라.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포기하라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우매한 그 상징화된 주권자인 국민들이 예. 마지막에 자신들의 자유까지 포기를 할 경우는 이게 이제 전체주의로 넘어가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중요한 걸 느끼는데 네. 영국과 미국 같은 선진 국가들은 네. 대중하고 에리트하고는 자기들끼리 네. 좀 분간이 돼 있고 네. 그런 에리트 문화가 있고 대중 문화가 있잖아요. 네, 네, 예? 네. 그래서 제가 저 미국에 유학 시절에도 채널 들어보면은 네. 이런 북클럽 그게 네. 있더라고요. 아주 어려운 걸 강의하고 있는 교수가. 네, 그렇습니다. 근데 듣는 에리트층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허리도 네. 영화 보는 대중들의 문화가 있고 네. 그러니까 대중들 말고 에리트 교육과 에리트 문화가 있는데 이것을 계속 꾸준하게 유지해 온다. 네. 그것이 선진국이다. 이런데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다. 네, 진짜 뭐 이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초등교육을 보면 제가 네. 이제 영국의 초등교육을 보고 뭐, 너무 반해버렸는데 어떤지 뭐 그래요. 초등교육의 1, 2학년 저학년들은요. 예. 그 학교에서 가장 능력 있고 교육 많이 받은 선생님이 맡아요. 이야. 그래서 이거 완전히 막 사운드 오브 뮤직인데 예. 아이들의 호기심을 탁탁 쳐가면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이제 막 중구난방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호기심을 끌어가면서 하는데 이게 스킬이
능력이 이만저만. 거기서 제가 탐복을 한 거예요. 근데 어허. 초등학교 선생님 중에 예. 교육학 박사들도 많아요. 초등학교인데 박사. 예. 그러면서 자기의 긍지, 자긍심, 예, 교육의 자긍심. 예, 그걸 갖고 책도 많이 써요. 그런 분들이 요소에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교육이 저는 우리 국민학교인데 예. 제가 잊을 수 없는 것이 국민학교 5학년, 6학년 선생님들. 네네. 그분들이 오늘 저를 만들었어요. 네. 그때 그 사람들은 맞습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사무라이들 칼 차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걸 배울 점 아닌데 네. 일본 제국주의한테 배울 게 교육에 엄청나게 투자하고 엄정한 교육 속에서 네. 이 초등학교 국민학교 선생들이 그 수준이 일제시대 때도 엄청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 근대 국가에 대한 어떤 형성을 이상막 대통령께서 다 말을 했는데 그게 이 국민 건설이 힘들었던 게 우리 역사하고도 굉장히 많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소위 조선의 성리학자들을 굉장히 이제 나쁘게 보는데 참 문제가 그러니까 많죠. 이제 그거 보면 문제가 이제 그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결국은 문제가. 이제 구한말에 보면은 막 엉망진창이었는데 사실은 뭐 조선이라는 나라를 고종이 팔아먹은 거죠. 근데 그 백에는 네. 성리학자 유학자들이 백업을 해줬잖아요. 사상적인 그러니까 백업을 이제 해줬잖아요. 그 백업을. 보면은 이제 뭐 우리 교수님 뭐 봉건제도에 대해서 이 봉건제야 퓨더럴리즘인데 예. 이것도 이제 봉건이라는 게 한자잖아요. 예, 퓨더리즘. 그러니까 봉건 그러니까 그 중국의 뭐 봉건처럼 생각하는데 일본 사람. 전혀 아니거든요. 그 일본과 서양의 봉건제도는 예, 좀 달라요. 자유인들의 예. 맹세예요. 자유 계약 관계입니다. 그렇죠. 사무라이도 계약이에요. 계약 관계예요. 예, 예. 그러니까는 그뭐 자유인들도 계약 관계예요. 암만 예. 뭐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결서를 쓰고 뭐 문서를 10개 만들면 자기 안 의사가 되죠. 없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뭐 다 사기치면 예, 그만인데 예. 말 한마디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의지, 그렇죠. 자유 의지하고 목숨 거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기사도가 예. 있고 사무라이 정도. 사무라이도 마찬가지예요. 영국 가시면은 예. 계약서 필요 없어요. 세이크 핸드 그 악수하면 그걸로 젠틀맨스 어그리먼트. 그 말이 문서죠. 그렇죠. 예? 말이 문서죠. 그러니까 그 신뢰를 한다. 그게 이제 뭐 이게 이제 뭐 자연법 사상 예. 별 줄 거 없이 예. 그 소위 뭐 이제 종교의 기율을 보면 그게 다 자연법이 예. 인간으로서 가장 이제 해야 될 기본적인 일들. 예. 그 뭐 십계명 보면 그건 다 자연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니신 다른 신 그 신적인 걸 빼놓고 예. 첫째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사람 죽이지 마라. 정직하라. 예. 그 기본 못해. 뭐 기본 예. 선진국가의 그 기본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서의 아주 기본적인 도리이자 권리이자 의무인 거예요. 뭐 말할 필요도 없이. 그게 이제 일종의 뭐 자연법 사상이라고 보면 맞는데 그게 근대 국가에 딱 깔려 있는데 이런 기본을 하나도 안 지켜요. 아니, 지금 우리 초등학교에 그 가르칩니까? 저는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저는 이제 심각한 문제예요. 조선에도 선비 정신이 있었죠. 예, 선비. 예. 그러니까 이제 임진왜란 났을 때 조원에 700 의사 이제 그래도 그 노비들이 뭐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데 뭐 나가면 죽을 거 다 아는데 그래도 예. 어른께서 예. 어른께서 나가시니까 어른께서 목숨을 거니까 같이 죽은 거예요. 예. 그런 선비들이 있었는데 그럼 와 노비들이 그런 선비들을 존중했냐? 예. 그 선비들은 프린시플드 액션을 한 거예요. 원칙적인 행동을 한 인간존재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렇죠. 인간존재 의리 노비들을 보살펴주고 보살피고 목숨을 생명 종시적이고 먹거리를 해결해주고 해결해주고 그다음에 공정하게 사람의 도리 그렇죠. 예. 거기다 정의와 공정 예. 공정하게 대우해주고 예. 했으니까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 노비들이 충성을 한 모시는 그렇죠. 자기 그 주군하고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제 생각에 예. 조선의 선비 정신 마지막 자유인은 저는 이순신이 끝인 것 같아요. 예. 그냥 그 저 위정자들이 타락할 대로 타락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소위 민중이라는 게 이제 그건 뭐 어원에도 없는 겁니다. 예? 이게 뭐냐면은 소위 기득권의 소위 그 위정자에 저항하는 민초라는 의미인데 예. 이게 이제 보면 뭐 역사학에도 민중사고가 네, 들어가지고 역사를 민중, 망쳤어요. 민중 예? 하면서 뭐 그림 민중주의, 그리고 뭐 띠두르고 민중사, 이래가지고 민중주의. 이제 한기 그냥 이제 이 조선의 사회에서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시민 개인 그 다음에 소위 계약의 논리 예. 이것이 뿌리 내리기에 너무 척박한 땅이었으면 틀림이 없다. 그리고 제일 이제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를 만드는데 가장 공헌한 게 물론 뭐 데이비드 휴움도 있고 그 좀 아담 스미스도 있고 아시겠지만은 상업이에요, 상업. 예. 몽테스키에의 법의 정신, 상권분리 법의 정신에 가장 많이 드러나는
중요한 어휘가 카머스예요. 상업이에요. 상업은 뭐냐면 카머스, 예. 예. 거기는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신용이 없으면 안 돼요. 계약과 신용이죠. 계약과 인간과 신용이죠. 인간의 그렇죠. 거래. 예. 그 트러스트가 안 되면 상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선은 뭐냐면 산업공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계급 차별 있죠. 완전히 천민보다 못하는 상인을 예.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계약 관계, 신뢰 관계,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경제 활동 이것이 안 돼. 근데 예. 일본은 이제 봉건 제도를 서양과 같은 봉건 제도를 가졌고 요새 책을 보면요. 예. 에도 시대 때, 그러니까 명치 유신 때 일본의 GDP가 영국하고 맞먹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뭐 일본 1년 귀족들은 1년 했죠. 1년 6개월 예, 1년 예. 귀족들은 뭐 싸움을 진탕하더라도 예. 정경 분리가 됐고 예. 상행위에 대해서는 다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에도 시대 때 어마어마하게 발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본이 터무니없이 그렇게 이제 국력이 강해져 가지고 뭐 이제 아시아를 점령할 이게 아니고 아니 그 임진왜란 전에 네. 조선하고 일본하고 국력이 우리를 인력과 국력 생산력이 일본이 우리를 오버했대요. 기록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난 전에 이미 서로 믿을 수 없는 사회. 예. 이거는 공동체로서 참 이제 요런 사회가 아노미 현상, 무정부적인 사회, 예. 개인의 물질적 이해만 추구하는 사회가 되면 이거는 뭐 틀림없이 사회주의 전체주의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저 강남 박사님하고 토론하면서 느낀 건데 네.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정치적 괴물이 이거 영국에서 안 나오고 네. 예? 이탈리아 그람시라든가 칼마인 독일의 칼마인이라든가 이런 슈미트 쪽에서 이 이론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서 테스트하면서 등장을 하게 된 거는 네. 그런 허점이 결국 교육이네요. 그런 교육이 인간 교육이 시민을 양성할 건전한 시민을 양성하는 국가에 충성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제대로 아는 그런 교육을 시키는데 빵꾸가 안 났네요. 완전히 실패했네요. 저도 이제 보세요. 저도 모든 제가 알고 있는 이 지식과 그 양식은 죄송합니다만은 제가 대학 교육에서 받아본 적이 없고 제가 영국에서 공부하고 해외에서 공부하면서 경희대학교 나오셨는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미안한 경희대학교 저 총장님이 좀 들으면 저는 우리 이야기 들으면요. 요새 그리고 가슴이 앙심이 좀 찌할란가 모르겠어요. 이제 속일 수는 없고 예. 그냥 제가 경희대학 나왔다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 문재인 씨도 경희대학 법대 나왔지 않습니까? 저도 장학금 타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8년 선배인데 예. 솔직히 요새는 저 경희대 나왔다고 얘기하기 창피하죠. 창피해 아니, 죽겠어요. 그 제가- 이성년이도 있고 아니 제가 저 고대 사학과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우리 고대 사학과 출신들 중에 경희대학 축제 한번 가고 싶은 그게 하나 꿈이었어요. 그 축제는 유명합니다. 그때 김정숙이하고 문재인이가 그 축제 때 만났거든요. 그렇죠. 그만큼 그 축제가 유명해요. 근데 내용은 별로 경희대학이 이런 이런 건 근사하게 이런 뻥은 잘하는데 네. 안에 그 교육의 컨텐츠 그러니까 이제 이 위선과 기만과 사기와 거짓말로 참 무장된 이 친구들에 대한 예. 대응을 예. 이제 뭐 경희대 뭐 저도 별로 크게 좋아는 안 합니다만은 학원 이사장이었던 조영식 조영식 총장 제가 기억하죠. 뭐 반공주의자고 뭐 월남하신 분이고 뭐야 뭐 거기에 대해서는 뭐 특별하신 뭐 하는 거 분인데 합니까? 문재인 같은 근데 이제 뭐 개무시한데. 그렇죠 뭐 예? 이게 이제 소위 이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들 사법고시를 엄청나게 못했어요. 특대 장학생 뭐 아이고 이런 말도 걸 못해요. 그러니까 이제 특대 장학생. 뭐 한 달에 10만 원씩 월급 받는 예. 장학생을 막 만들고 그랬는데 그 정신을 사시애가 이래 했는데 그 애들의 그 진짜 애국자라든가 이런 걸 형식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해야 돼, 교육이.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어떤 시대적인 풍조가 있었다는 거죠. 이제 저도 뭐 우리 저 이 교수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학교 다닐 때 국민교육 현장 외워야 되고 예. 뭐 그거 못 외우면 뭐 선생님이 예. 때리고 그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예. 뭐 그렇게 좀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뭐 그냥 외우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유학 도중에 이제 일본 거쳐서 한국 와가지고 예. 이제 제가 이제 그 컴퓨터에서 이제 국민교육 현장을 읽는데 예.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또 눈물을 흘렸어요? 순진하시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참. 그때는 학교 다닐 때는 그냥 건성건성 외웠는데 예. 와 그 한마디 한마디가 야 이거 우리 박정희 대통령 너무 외롭겠다. 교육시키면서 끌고 가고 그 참 그 외로운 밤들 어떻게 그렇게 했겠나 하는 그래서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 그게 이제 사람이 된 거죠. 그때서야. 그러니까 이제 배우고 알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그러니까 더 이제 애처롭고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89년에 히스로 공항에 처음 내리는데 모든 공항 트롤리에 삼성이 붙어 있는 거예요. 예. 그때 코가 찌겠습니다, 진짜로. 올라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 했는데 그 아무튼 그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그렇죠. 저는 이제 정말 이승만 대통령께 미안한 게 뭐냐면 이승만 대통령이 이 친구들은 뭐 친미주의자다, 뭐 친미 뭐 스파이다 이런데 천만의 말씀. 미국하고 경쟁하면서 한미 예. 수도 조약 만들면서 얼마나 미국한테 못된 짓을 방공포로 석방하고 했으면 예. 미 국무부 자료를 보십시오. 이승만에 대한 평가가 억수로 나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토론하다 보면 근데 요 말 하고 싶어요. 예. 그 나쁜 점만 이 좌파들이 다 빼와가지고 예. 봐라 이승만이 이런 사람이다. 이건 우리 얘기가 아니고 미국 사람들이 한 얘기다라고 선전선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해외에서 공부한 입장에서 그것을 하나라도 바로 잡아놓고 그래서 해외에서 박정희 이승만을 다시 평가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지금 넘쳐나는데 그걸 못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굉장히 미안스럽고 죄송스럽고 그리고 늦었지만 마지막으로 내가 죽기 전에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이 미천하고 성리하게 쩌들어 있는 정말 안타깝고 애처로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말 산타크로스도 참 유심하지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영웅을 주셔가지고 지금 5천만 이상 GDP 3만 불 이상의 7개국 안에 드는 선진국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농락당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끌려간다면 정말 뭐 시쳇말로 우리 벌 받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저도 지난번에 5월 13일 날 5.16 군사혁명 역사적 의의라고 하다가 보니까 저도 좀 눈물을 흘렸었는데 박정희 대통령 어록 네. 그거를 읽고 유튜브로 한 적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참 옛날보다 젊을 때 철없이 보다 할 때 네. 이게 가슴에 닿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이승만 리더십, 박정희 리더십이 근간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저건 이제 우리 운동권이라든가 후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네. 인간은 불완전하거든요. 그렇죠. 역사라든가 인간의 역사라는 건 불완전한데 이 좌파 운동권하고 이놈들이 주사파들이 뭐냐면 완전한 거로 대비를 해가지고 뭐랄까 칼질을 하거나 이 대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지금 망가져 버린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이 버린 거예요. 완전함을 도덕적 가치로 그게 밀어붙이니까 로베스피에르식으로 완전- 너는 어떤 잘못이 있으니까 치고 그렇죠. 조세핀의 전 남편이 네. 귀족이라는 신부로 기로틴을 찍어버렸다니까요. 네. 실제로. 최근에 또 제가 깜짝 놀란 게 있는데요. 이것을 요 기회를 통해 가지고 예, 말씀 좀 약간의 해주십시오. 컨셉 정의를 예. 할게요. 제가 며칠 전에 그래도 뭐 대구 계신 분이고 예. 이제 뭐 현대 자동차에서 오래 일을 예. 하시고 재력도 있으시고 이래 예. 한데 깜짝 놀랐어요. 인민민주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대다수의 한국 국민들이 모르죠. 잘 모르겠다 싶은 거예요. 인민민주주의를 모릅니다. 뭐 북구의 사회민주주의나 자유민주주의 똑같이 알아요. 그 민주주의의 하나인데요. 예. 이 큰일 납니다. 인민민주주의야말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쓰는 통일전선 전술이에요. 그 통일전선 전술을 제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낸 게 베트콩들이에요. 그 하노이에, 그러니까 월남전에서 베트콩들의 아주 기본적 하노이의 기본 전술이 통일전선 그러니까 전술이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 민주주의를 네. 가르친 교수가 없다니까요. 초중고 대학 중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리고 저도 가르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 정도의 이제 그 공부를 했으니까 그 이제 뭐 저가 이제 그 아는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들 예. 통해 가지고 예. 제가 한 두어 번은 했어요. 예. 이제 아이들 모아놓고 그래도 예. 이제 그거 하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예. 그 초등학교 그 부모 여자 엄마들이 와가지고 예. 그래도 뭐 박사학위 받으신 뭐 약간의 그 좀 지명도가 있으신 분이 예. 초등 교육을 위해서 예. 그다음에 또 이제 영어를 하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있다가 들어온 초등학생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콘셉트를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 섞어서 데모크라시, 예. 해준다니까 엄마들이 다 와가지고 예. 뭐 그냥 막 대우를 해주는데 너무 한 두 번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좋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근데 이제 앞으로도
기회가 되면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초등학교에 예. 뭐 이런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이제 제가 봤던 영국의 시민교육 그렇게 유능한 선생님들이 뭐 노란 애, 하얀 애, 까만 애 다 해가지고 영국 시민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어릴 때 기억이 평생을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교육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네네. 선진국가는 대중하고 에리트가 있는데 네. 에리트 교육을 잘 시킨다는 게 전제 조건 아닙니까? 국가가 지탱하려면. 네네. 그러면 이제 국가에 충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노블레즈 오블리주스라 해가지고 네. 의무를 하고 그러면 대한민국 돌아가서 네네. 자유애국 시민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에 네네. 결국 에리트 문제 아닙니까? 네네. 만들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는 그 거죠. 에리트에 대한 교육 근데 이제 이런 점에서 딱 하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는 프랑스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예. 정치라는 소위 통치라는 속성이 예. 대중이 할 수 없어요. 결국은 아, 그럼 저도 선수가- 인정하고 있네요. 그렇죠. 적어도. 그게 이제 자유의 문제거든요. 예, 예, 예. 근데 요게 예. 평등으로 가버리면 짱파되는 거지. 니나 내나 똑같다 이래 되면 그게 로베스피에르식으로. 그렇죠. 그 평등 그러니까 자유 그 소위 그 알렉시스 토커빌이 예, 얘기하는 예. 문제가 미국의 문제제에서 예. 발견한 게 뭐냐면 자유와 평등이 상호 윈윈하는 게 도와주는 협력적인 조치가 아니라 아, 우리는 평등으로 당하잖아요, 우리나라는. 기량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유와 평등이 싸우는 건데 예. 휴먼 네이처 인간의 본성은 자유를 포기하더라도 예. 평등하기를 원해요. 니나 내나 똑같다. 예. 예. 근데 그게 이제 뭐냐면 자유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 예. 통치 구조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 우리가 선발한 엘리트들이 예. 우리를 대신해서 기간을 정해서 잘 해줄 거야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데 예. 평등이 획일화되면 네가 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끌어내려. 그렇죠. 뽑아난 다음에도 그거를 성복을 안 하고 해꾸자죠. 계속 해꾸자죠. 해코지하고 반항을 하고 막 이렇게 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까지 오냐면 그걸 이제 전체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아주 100% 이용을 그걸 하는데 이용하는 거네요. 그래서 봐. 평등하니까 예.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정오심, 예. 시기심, 예. 그다음에 욕심 뭐 이런 것들이 막 작용을 하니까 예. 그럼 너희들이 하는 거야. 예. 국민 주권자의 이름으로. 예. 예. 그러면은 다는 못하지? 그러니까는 그걸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뽑아가지고 예. 너희 자유를 그 위임해봐. 그러면 잘 되나 안 되나 한번 봐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잘 되나 안 되나 봐봐. 여기서 위임해가지고 주면 헌법 개정을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완전 독재네요. 완전 근데 독재라. 그게 레닌이 얘기한 인민민주주의 아닙니까? 그 예. 왜냐하면 이제 소위 막스 레니니즘의 이제 그 경제적 역사 발전 과정을 보면 이건 봉건제에서 자본주의 모순으로 유토피아가 와야 되는데 예. 또 보니까는 이제 볼세비키 혁명이 1919년에 났고 그때 이제 1차 대전이 끝나고 우드로 윌슨이 민족 자결주의를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는 소비에트는 봉건제가 틀림없이 맞는데 중부 유럽, 동부 유럽을 보니까 이게 소비에트 소련보다도 훨씬 나아요. 경제 사정도 굉장히, 그렇고 예. 그 생각도 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레닌이 한 얘기가 뭐냐면 반봉건 정도에 있는 나라들이 많다.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우드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민족주의를 방식 이제 근거로 해가지고 독립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예. 했거든요. 예. 예. 그렇죠. 그것을 이제 얼른 레닌이 보고 아주 빠른 뭐 명리한 친구죠. 해가지고 동부 유럽을 잡으려니까 이거는 카드가 뭐죠? 글쎄 역사 발전론 갖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는 소위 노동당 일당 일단 독재. 예. 독재를 전위정당. 하긴 해야 되는데 예. 전위 정당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소시민, 볼셰비크다. 예, 그렇죠. 소시민, 뭐 자영농, 뭐 농민, 그다음에 뿌띠 부르주아 다 만들어서 요렇게 해가지고 연합을 해서 그 통일전선 아닙니까? 연합을 해서 마지막에는 노동당 일당으로 소위 독재를 하는 전체주의로 가는 그 길을 만들. 그게 이제 인민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이제 1921년 3차 코민트런에서 레닌이 오더를 내린 거예요. 그게 이제 통일전선 전술인데. 우리나라에 이동희한테도 군자금 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 그게 다 지금 들어가고 그게 있거든요. 씨앗이 뿌리져가지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남로당으로 왔잖아요. 지금 박근영이 임원이. 근데 이거를 예. 자유민주주의나 사회민주주의, 민주주의의 한 양태로 뭐 아니 국민들이 그 사람들 민주주의자로 하고 있잖아요. 그 애들을. 통일전선 전술은 예? 아니냐 그랬더니
뭐 통일을 하는데 예. 뭐 좋은 게 대화의 아니냐. 좋은 게 아니냐. 대화의 한 양태가 아니라 예. 와, 좀 너무 충격을 받아요. 근데 그 구글 검색 엔진만 들어가도 예. 요약이 잘 돼 있어요. 아, 구글 좋죠. 검색이. 그 정도의 노력 동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얼치기 그 사회주의 위정자들한테 넘어가기에 예. 우리 이제 교육 우리 환경이 천박하네. 교육 환경이나 사회 환경이 천박하네. 너무 그러니까 이제 평등만 강조하고 물질주의에 빠다 보니까 예. 토마스 홉스가 얘기하는 자연 상태가 이제 재발현되는데 예. 어떤 자연 상태냐면 예. 어떤 자연 상태입니까? 민주적 자연 상태예요. 사회적 아니, 자연. 그 자유민주 그건 아니대. 자유민주 예, 아니고 예. 자유민주적이네요. 그러니까 사회가 예. 자연 상태예요. 그리고 시민 사회가 존재하지 않고 예. 정부의 도구마를 사회가 받아서 기러기 언론 그대로 받았을 때 그렇죠. 기러기식으로. 이거 이제 뭐 예. 대행해주는 아, 예. 일종의 관변 단체죠. 관변식 대행해주는 관변 언론 또. 사회 구조가 이 시민 사회가 행동대원이 돼 있어요. 아, 빠돌이식으로. 그러니까 청와대 빠돌이식으로.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자연 상태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쓴 아주 독창적인 발언인데, 예. 그러니까 토마스 홉스의 자연 상태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빨리 죽고 그냥 뭐 아무것도 보장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사회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이다 하는 게 그 우리 저 강장 의원님 박사님 들으니까 아 이게 자연히 그런 대깨문이 족속이 나올 수밖에 없네요. 그렇게 이제 만드니까 이제 소위 그렇죠. 새로운 사람을 만든다고 누누이 얘기를 하는데 뉴맨 요게 네. 이제 또 요것도 레닌의 얘기입니다. 아. 그러니까 사회주의에 적합한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빠돌이 이 정권이 빠돌이 만드는데 처음 한 게 뭐냐면 소위 이 카르텔이에요. 이야. 제일 먼저 쫓아간 게 인천공사잖아요. 이야. 그래가지고 뭐 그 떡을 주네요. 여기저기. 계속 지금 공무원이 제 생각에는 엄청 우리나라 10만 명 이상 늘었다 그래요. 120만 명 뭐 이러는데 오, 10만 명, 120만 명. 예, 예. 그러니까 막 이거 이제 뭐 저 소위 부정규직 다 올려주고 비정규직 올려주고. 그래서 예. 이 카르텔을 이 통한 카르텔. 예. 조국 수호 연대를 만드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완전히 부족주의예요, 부족주의. 그 부족장이 그러니까 이제 또 한 번 더 이제 조지 오웰 얘기할게요. 예. 그 보면 윈스턴 스미스가 그러잖아요. 우리한테는 자유가 있다. 어떤 자유? 예. 1 더하기 1은 2다. 예. 그건 뭔데? 이런 사실을 예. 허가받아서 얘기할 자유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호. 그러니까 난 아주 어린 아이도 예. 알아들을 이치, 예. 자연스러운 일도 허가를 받아서 예. 해야 되는 사회가 되는 그런 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양식과 상식이 완전히 파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대깨문들이 하는 그 꼬라지를 한번 예. 보십시오. 아니 그 사람도 이 카르텔에 그렇죠. 접속이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이익을 빨아먹으면서 그렇죠. 빠돌이 빠빠하면서 그렇죠. 문틀러 하면서 예? 그거 아닙니까? 굉장히 문틀러 하면서 그러니까 예? 이 카르텔로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그 응징력이 강합니다. 이야, 진짜 죽어도 문재인이네. 그러니까 이제 죽어도 대가리 그렇죠. 깨져도. 개인의 어떤 양심, 이야, 자긍심, 양심이 어디 있습니까? 자존심이 있으면 창피해가지고 그런 얘기 하는 자존심 거니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인데. 물질주의에 빠져가지고 예. 이념이라는 거, 상식, 가치 이런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이익이 생기니까 뭐 무조건 다 옳은 거예요. 양심과 도덕이 없네요. 그렇죠. 우리 완전히 우리 기준에서 도덕과 양심이 없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체제, 그러니까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이게 이제 소위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세 개의 체제가 예. 믹스된 혼합 정치 체제인데 예. 이게 쉽지 않죠. 예. 자유주의 하나, 민주주의 하나, 예. 공화주의 하나하나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몇 시간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인데 예. 이 내용들이 버거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책임지는 자유가 버거운 거예요. 힘들고. 예. 자기도 또 노력해야 되잖아요. 자기 그렇죠. 공부도 하고. 그렇죠. 그거 싫다. 공부하기 싫다 하면 대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공부하기도 싫고 예. 책임지기도 싫고 아, 예. 그거 그럼 죽는 대로 빠는 거죠. 그렇죠.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고 싶어. 이렇게 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깨문들은 예. 이제 이놈들은 악령들은 예. 무한대의 자유를 누리세요. 요새 뭐 스페이스 공간에 가면 자기 세계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게 청거를 합니다. 스페이스에 빠지. 그러니까 영혼이 지금 귀신한테 홀렸네요. 강령한테. 가상화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우리 시대도 있을 수 없는 건데 우리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양식과 상식이 조금만 작동을 하면 이런 일들이 안 벌어지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는 시민들하고 네. 완전히 다른 시민 그런 게 있네요.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전혀 대화가 안 통하는.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면 예.
특별한 이들의 사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언어 체계를 갖고 소위 언어로 통해 가지고 소위 인식, 사인과 심볼, 상징,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는 그 코드 이런 걸 예. 이제 이해를 하는데 이게 인식, 심볼, 그 상징, 그 코드가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대한민국에는 지금 에리트는 붕괴됐고 결론으로 이제 좀 넘어가는데 에리트는 없고 네. 특정한 빠돌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 으쌰으쌰가 하이리 히틀러처럼 말이다. 일두채 무솔리니 하는 그런 집단의 이런 메뚜기처럼 이런 것이 대한민국에 그 퍼센티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죠. 뭐 놀랄 만큼 저는 이제 설마 했는데 놀랄 만큼 인구 비례를 큰데 보면 심각한 문제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문재인 정권 들어와 가지고 예. 그 뭐 소위 뭐 유튜브 전사 뭐 예, 어떤 예. 뭐 저도 이제 이런 예, 노력을 하고 우리 이 교수님도 이런 예, 노력을 예. 하고 해가지고 지금 이제 4년 반이 지났는데 많이 이제 개조가 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물질주의에 빠져 있는데 자기 주머니에서 돈 빠져나가니까 지금 난리가 났어요. 돈이 난리가 빠져나가니까. 예.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뭐 지금 참 그 바이든 그 미국 친구들이 굉장히 이제 정교합니다. 그러니까 무섭다 이번에. 완전히 그 상징적인 의미를 다 문재인이 하나하나 바지 확 벗겨버렸어요. 완전히 뭐 네? 아니, 완전히 뭐 이 글 벗겼는데 안 됐으니까 벤치를 탁 던져주더라고요. 그 옷 입고 가라고. 지금 여기 나는 그래 박민석과 나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도 큰 일이 난 게 이제 곧 이제 G7에 초청돼 가지고 자기가 이제 또 한 번 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내부적으로 일단은 이념 체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미친 그들 났죠. 반역질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 났죠. 내부적인 갈등이 이제 굉장히 이제 올라올 거고. 예. 근데 이제 중국도 지금 반항을 하고 있고 북한은 지금 띵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컨펌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가 이제 며칠 후에 G7에서 나는데 그때도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 더 컨펌을 하게 되면 내부에서 이제 완전히 이제 횃불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위정자 차원에서 너무 내공이 없고 무식하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막 완전히 동서남북의 문제를 다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당혹하고 있어요. 느껴집니다. 이 당혹함이 느껴지는데 지금 이제 터질 일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제일 먼저 터질 게 이제 가상화폐로 터지고, 가상화폐. 예, 그 다음에 이제 소위 그 이네들이 저질러 놓은 부정부패 문제. 아니, 디모스라는 검찰총장을 뽑아놨더니 이 친구가 라이맨 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수사가 돼요. 검사.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리고 뭐 LH 사건은 이건 또 뭐 세 발의 피고 뭐 이래 되면 이제 국민들이 아무리 인식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 난리가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제 막판에 와가지고 막장으로. 지금 이 막장이 나는데 굉장히 당혹하고 있다 하는 게 느껴지고 그래도 진지가 강하고 성역화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중력 또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자 하는 거는 계속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돈을 퍼붓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기회를 들어서 우리 자유애국 우리 공화당 당원들 시민들께 당부하고 싶은 거는 그걸 말씀 좀 해주십시오. 경계해야 됩니다. 뭘 경계해야 됩니까? 마음 놓으면 안 돼요. 이 친구들은 지금까지 이제 자기들도 뭐 당하고 죽는 거 다 느끼겠죠. 어찌 되겠 이래 하면 생각하면 안 되네요. 저절로 어찌 되겠지 하면 안 되네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 마지막 수가 있네. 마지막 수가 뭐 두세 개는 더 나올 수 있어요. 어떤 걸 보십니까 주로? 그러니까 이제 뭐 김정은 만나는 것도 쇼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도 이제 좀 두고 봐야 될 부분인데 이제 막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이제 제일 큰 게 선거 부정이에요. 이야, 할 수 있단 말씀입니다. 선거 부정. 지금 트럼프가 혼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정말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 싶으면 하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때 용기 있게 나서야 되는데 그 용기를 가진 소위 시빅 벌처라는 게 시민의 덕목인데 이 교수님 벌처 VIRTUE 벌처의 어원이 뭔지 압니까? 모릅니다. 저는. 미르투스 로마 라틴에서 미르투와 미르가 뭐냐면 수컷의 용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수컷의 용기. 암컷의 용기가 아니네요. 미안합니다만 그때는 우리 편집도 또 다르더라. 할 수 없으니까 어원이 그러니까 그때는 막 15세기니까 전사의 용기입니다. 전사.
워리어. 예, 워리어즈 전사에. 칼이지네요. 워리어즈 칼이지. 그렇죠. 예. 아이 우리 수컷 좀 힘 좀.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요새는 수컷들이 힘을 못 에스트로겐이 쓰잖아요. 여성 호르몬이 호르몬 너무 문제인가? 나와가지고 수컷들 완전히 맛이 갖고 아니 지금 21세기가 남성들이 힘이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 아무튼 시대적인 문제인데 예. 요새는 뭐 우리 여성 동지들이 아이고, 큰일 났어요. 훨씬 남자보다도 더 결기 있고 예. 용맹하고 예. 용기롭고 정말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수컷도 호르몬 좀 받아야 돼요. 이제 기좀 뭐 받아야 돼요. 이제 저는 이제 그 어떤 그것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 예, 그냥 그러니까요. 어원이 그래 예,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벌처라는 게 예. 시민의 용기입니다. 시민의 용기. 예, 그러니까는 예, 유사시에 그때가 만들어진다면 예. 예.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광화문에서 이놈들이 하는 그 헌법 개헌을 저지했듯이 예. 그거는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유일무이한 대한민국에 대한 공헌입니다. 예. 그 자유 태극기 시민들이 막은 거예요. 아, 그렇죠. 예. 큰일 하시. 그때 그냥 끌려갔으면 그냥 아, 큰일 했죠. 1년 만에 아, 다 물론이죠.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죠.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제도를 바꾸면 예, 예. 그 칼 슈미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개인의 행복, 가치, 행복주의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주권자로서 명령한다. 예. 정부가 하는 일 그대로 해라. 이게 뭐 바로 나치 세계로 빠지드는 거거든요. 그거를 광화문에서 예.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막은 거예요. 또 그건 막아야죠. 또 막아야죠. 그러니까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허리멍텅한 대한민국 사회에 많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는 저는 당부하고 싶은 게 때가 올 수 있어요. 예. 그때는 정말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너무 정말 힘든 거 다 압니다. 그렇죠? 힘들죠? 예, 힘듭니다. 예. 풀면 안 되네요, 허리띠를. 그렇지, 풀면 안 됩니다. 한 번은 옵니다.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그때를 대비해서 제 마지막이 하고 싶은 얘기가 예. 힘을 아끼고 예. 서로 격려하자. 그리고 예. 설마 하지 말고 설마 사람 잡는다 그러잖아요. 사람 잡는다. 그러니까 그날이 오면 우리 그날을 대비해서 마지막 힘을 내자. 예. 예, 요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발치 전투, 마지막 발악이 선거 부정이라든가 개헌이라든가 그렇죠. 또 김정은 만나가지고 평화 그렇죠. 사기쇼 한다든가 사기쇼도 있고 몇 가지 몇 가지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그 마타도 뒤집어 씌우는 거. 이간계. 이간지 또 쓰고. 그러니까 이제 예. 그 기사도나 사무라이 정신이요. 아주 야비하게. 중국이나 조선이 예. 봉건제도가 없었어요. 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국지나 뭐 소지 보세요. 그냥 뒤통수 쉬고 뭐 알면 이런 이끌어가면 도리가 없단 말이에요. 도리가. 그러니까 막 이게 예. 이제 소위 그러니까 그 이제 자연법에 딱 나오는 예. 정직하라. 예. 막 정직은 삶아 먹고 기본이에요. 예. 예.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 신출귀몰한 이관계나 이런저런 사회적 공작, 예. 정치 공작 또는 뭐 아까 말씀하신 개헌, 부정선거 예. 이거 막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경계해야 됩니다. 경계하면서 예. 내년에는 정말 이 문정권 드러내고 그리고 예. 또 반드시 뭐 사회통합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사람들의 행적을 다 추적해서 쓰레기는 청소해야죠. 쓰레기는. 척결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하나 고마운 거는 예. 이제 왜냐하면 정권이 넘어가더라도 지금 구축되어 있는 진지와 성역파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심한 문제 아닙니까? 뭐 정권 교체해도 뭐 언제 그 넘어갈지 쓰레기 몰라요. 언제 청소할 거예요? 그 쓰레기. 근데 하나 고마운 거는 예. 이 친구들이 지난 4년 6개월 5년 동안에 저질러 놓은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맞네요. 예. 제가 맞네요. 그 죄가 많기 때문에 그걸 언론이 지금 이제 뭐 조선일보가 이제 윤석열하고 이제 예. 컨택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거를 일반 시민들이 알게끔 제시만 해주면 예. 난리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진지와 성역화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걸로 인해 가지고 빨리 그렇죠. 대한민국이 정상화 될 수 있는 원동력이 거기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경계해야 됩니다. 지금 아직도 지금 뭐 수적으로 보십시오. 지금 예. 얼마나 작용화되어 있는지 예. 그 진지와 성역화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 예. 합법적인 그 시민단체를 통한 체제 전복을 계속 노려왔기 때문에 지금 또 쪽풀 이래가 뒤집을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뒤집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우파들이 잘 못하는 게 얘들은 이 칼텔을 만들어가지고 입에다가 사탕 넣어주면서 이제 뿌리니까 하는데 우리는 양심을 갖고 상식과 그런 어떤 그 개인 위주의 어떤 그런 또 보면 이 교수님 만나서 얘기하면 우파 보수 우파 개인들은
또 뭐 굉장히 똑똑해요. 아는 거 되게 많아요. 그리고 또 예.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해야 돼. 그게 제일 문제예요. 예, 예. 그게 제일 문제라. 예. 그래서 내가 대장을 해야 돼요. 그게 제일 그래서 이제 문제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리고 예. 뭐 인생에 그 미련이 안 남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셰익스피어 말 한마디만 할게요. 예. 결론해 주십시오. 노년은 그러니까 장노년층은 예. 청년들과 같이 살면 행복하다. 근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 청년들을 소위 그 조언해주고 보듬어주고 예. 격려해주고 예. 그리고 그들에게 뭔가 조언해줄 수 있는 경쟁하지 마라. 그러면 청년들이 장노년층하고 어울릴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예. 여러분들의 인생이 행복하다. 예. 이렇게 이제 셰익스피어 얘기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는 이제 뭐 한마디로 해서 꼰대 되지 말자. 네, 꼰대. 예. 그리고 그들이 사는 세상이니까 예. 청년, 나 장년 이 사람들 예. 도와줄 수 있는 거 도와주고 나대지 조언해주고 말고, 나서지 말고. 예. 그다음에 뭔가 좀 실수를 하고 예. 뭐 부족하더라도 예. 보듬어 줄 수 있는 우리 장노년의 그 캐파, 예. 근데 불어로 얘기하면 똘레랑스죠. 예. 포용력을 가지면 이제 우리 공화당도 잘 되고, 그다음에 사회 조직도 잘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뭐 우파 시민단체들이 너무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 소위 좀 재력이 있고 예. 능력이 있는 그다음에 자기 소양을 갖춘 예.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예. 자유대한민국 바로 살리는 그런 일에 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또 우리는 넘버 5 안에 드는 최선진국이 되는 그런 자유대한민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께서 이렇게 유언하고 가셨습니다. 내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에 자유민주주의를 대한민국에 선물했는데 아시아 세계는 덩치만 컸지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자유민주주의 일본도 자유민주주의가 그 국시지만 잘 모른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체화해서 그렇게 해양 세력과 결부해서 자유민주주의로 그렇게 번영을 이루면 아시아 중국을 능가하고 일본을 능가하는 아시아의 선도 국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는 100% 이해하고 동조합니다. 그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 말씀은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께서 하와이 가셔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지는 않지만 자유민주주의가 뭔가 아까 그 민주주의, 자유주의, 공화주의 세 개의 정치 체제가 혼합된 정치 체제라 했는데 이게 이제 뭐 로마부터 폴리비우스부터 해가지고 그 쭉 유래가 큽니다. 자유주의 하나만 하더라도 그게 제대로 성립되는데 8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는 쉽지 않은 정치 체제인데 알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공부하고 그러면서 또 사회적으로 행동하고 이렇게 하면은 아마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 다시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참 1시간 거의 반이 지났습니다. 근데 오늘 귀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우리 강양 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이거 우리 공화당도 좀 희망의 빛이 보이겠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문재인 정권이 하는 이런 행패라든가 반헌법적인 행위를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지지도가 상당히 지금 민심도 완전히 이반되어 있고 그 이반된 민심을 우리 공화당이 더 많이 쓸어 담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 여기서 대한민국의 진정한 그 에리트가 이제 구성이 돼야 되는데 과연 이 나라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에리트다운 에리트에 대한 어떤 시민 교육 이런 것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좌파들이 생각하고 있는 역사가 마치 역사라 인간이 뭐 완전한 것을 생각해서 자유민주 체제를 칼질하고 나라를 지금 망치게 되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부단하고 보궐선거에서 깨닫고 각성하는 데 어떤 희망이 있지 않는가 또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자유애국 시민들 각자가 우파들이 각자 개인이 나서서 국가 정상화에 열심히 유튜브 찍는 사람 찍고 또 강연하는 사람 강연하고 또 강양윤처럼 또 훌륭한 칼럼이라든가 책을 쓰시는 분은 책을 쓰면서 이 대한민국 정상화 시키는데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우리 사랑하는 애국 우리 공화당 애국 동지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그리고 강량위원회 책 대한민국 내전 중 1권, 2권 꼭 읽어주시고 또 많이 좀 사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